57페이지 토지거래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의의는 스스로 보시고 2번 토지거래 허가의 성질인데 토지거래 허가, 글자는 허가지만 성질은 일단은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이게 무효죠. 그쪽으로 보게 되면 인가의 성질을 갖고 무효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인정을 안 하니까 또 처벌을 안 해야 되는데 처벌을 또 하거든요. 처벌한다 그래 보게 되면 허가의 성질도 갖는데 판례는 인가로 봤습니다. 판례는 인가 그러고요. 2번 허가구역 지정이 관한 사람 허가구역 지정. 첫 번째 지가 동향조사. 국장 시도에서는 지가 동향 토지성은 조사하여야 한답니다. 이 지가 동향조사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은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가 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조사가 있냐?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건인데 국장 시도에서는 일단은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국장 시도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격이 상승하든가 그럴 우려가 있는 다음 지역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그 진하게 해놨죠. 이게 1, 2, 3, 4, 4개 있는데 함정 쓰는 건 2번 완화가 강화로 바뀌는 것 말고는 함정이 없어요. 1번은 간단하게 토지 이용계 수립되거나 변경된다. 그래가지고 어쩐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급등하든가 그럴 우려가 있다. 2번은 행위 제한이 완화돼가지고 투기적인 거래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럴 우려가 있다. 3번은 개발사업의 진행 중에 예정되니까 인근 지역으로서 투기적인 거래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럴 우려가 있다. 4번 읽어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2번에 완화냐, 강화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려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야지 강화돼서는 안 됩니다. 2번만 주의하시고. 밑에 이제 3번 지정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5년 간 그러지 말고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기간 내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답니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끝맺음 해제 축소 하여야 한다. 기간 후에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사유가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지정 절차에 관한 지정 절차 가로 안에 지문 중요합니다. 해제 변경 절차 똑같습니다. 해제 변경 은근히 답으로 잘 나오니까 첫 번째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해야죠. 국장과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지가 급등하는지 그럴 우려가 있는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심의죠. 심의 상시경 국장이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뒷말이 답으로 은근히 잘 나와요. 지정할 때는 그러지만 해제 축소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제 축소할 때도 심의는 해야 한다. 자, 지정하고 공고한데 지정권자는 암기합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국장, 같은 시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 이건 암기 좀 해야 돼요. 작년 시험에는 기억이 나왔어요.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국장. 어쨌거나 둘 다 암기해주고 공고할 때 뭘 공고하냐? 대상적의 범위, 기간, 허가를 안 받는 면적. 신경 써야 돼. 허가를 안 받는 면적. 받는 면적이 아니고 안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 효력 발생 공고 5일 후인데, 즉 5일 후부터 허가 받는데 시험 문제 최근에 뭐가 한번 나왔냐 그러면 그 순서 봐봐요. 지가 동향조사,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심의, 그 밑에 지정, 공고 있죠. 공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갖다 통지하죠. 국장은 시도 시군구한테 알리고 국장은 시도한테 알리면 시도가 시군구 알리고 시군구가 등기소를 알리고 시도에서는 국장하고 시군구에 알리면 시군구가 누구한테 알리고 등기소 알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군구가 또 있죠. 공고 연락. 시군구는 허가권자, 시군구는 허가권자. 시군구 청장이 공고 연락한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연락하는데 앞전 문제가 뭐라 나왔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 5일 후인데 그 공고를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공고는 누가? 지정권자.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지. 맨 밑에 있는 시군구는 허가권자가 내용을 통지받고 공고 연락 그 공고가 아닙니다. 공고는 누가 했다고? 지정권자. 공고 며칠 후? 5일 후. 즉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신경 써야 돼요.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동향조사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 공고, 통지 공고하는데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 있으니까 신경 바짝 쓰고 재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합니다. 국장은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시도는 시군구 의견 듣는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하는데 생각하세요. 의견 정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니까 먼저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해제 축소는 끝매정 하여야 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권자는 시군구 암기해야 돼. 중요하니까 시군구 특별시 광역시 그러지 말고 시군구 허가 대상 권리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금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에는 예약도 포함합니다. 밑에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 되니까 1번 허가구역 허가구역과 인접한 섞지 말고 두 번째 토지입니다. 토지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장권 저당권 그런 건 대상 권리가 아니고 네 번째 대가를 받고 그러면 유상입니다. 유상 무상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증여 사용대차 유증 상속 수용 경매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데 수용하고 경매가 은근히 잘 나오니까 특히 신경 쓰고 수용하고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계약 내 변경 새로운 행위 변경 허가 받아야죠. 옆에 3번 기준 면적 암기입니다. 암기 이해가 아니요. 암기해야 문제 풀려요. 암기 도시적 안쪽 주거적 180 상업 200 공업 600씩 녹지 100 기타 90 도시적 밖으로 나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끝말이 전부 다 이하입니다. 이게 허가를 안 받는 아까 안 받는 면적이요. 안 받는 기준면 전부 다 이하 숫자 딱 암기하고 이하면 안 받는데 국장과 시도의사는 그 지역의 거래 실태로 봐가지고 그 면적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으면 최소 10%에서 최대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어요.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그게 허가 안 받는 면적이요. 그 다음에 밑에 기준면적 산정 방법 특례 1번 일단 토지 계속 정거래 스스로 안중요 2번에 1번 중요 나오면 무조건 답 분할입니다. 분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해서 거래되면 최초만 뭐를 본다? 초과를 본다. 최초만 초과다. 최초만 허가다. 간단해요. 2번 3번은 스스로 읽고 나온 적 없으니까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했다. 그 말은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한다 얘기입니다. 첫 거래는 뭐를 본다? 초과를 보니까 허가 받는다. 밑에 4번 허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이용 목적이 적합한가? 두 번째 토지 이용객이 적합한가? 주변 환경하고 적합한가? 면적이 적합한가? 밑에 가격이 적정한가? 가격은 심사 기준이 아니요. 그럼 먼저 이용 목적의 적합성 넘어갑니다. 7가지가 있는데 답되는 것은 1, 3, 7밖에 없어요. 쫙 읽어보고 결론 답은 1번 자기의 거주용. 자기 친척 그러지 말고 분간 아들 그러지 말고 자기의 거주용. 2번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3번 농업인 등인데 이 농업인 등에 4가지가 있는데 함정은 4번째가 나요. 4번째. 자, 농업인 등 첫 번째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 등이 농지 등 취득 실수요자요. 두 번째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 실수요자. 세 번째 농업인 등이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등 취득 실수요자. 네 번째 농지 대토입니다. 농지를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당하고 또는 협의양도하고 3년 내에 주소지 80km 이내에서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가액 이하다. 그럼 여기서 뭐가 함정이냐? 네 번째는 3년 80% 이게 함정이 아니고 대체 농지 취득할 때 가격이요. 가격. 관계행정기관장이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격입니다. 가격. 4번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이행하려고 5번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 이행하려고 6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이용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시행 좀 더 필요합니다. 7번 허가구역은 거주한 통상적인 경제활동인데 7번은 기억이 포인트입니다. 농지 외 토지를 협의양도 또는 수용당하고 몇 년 내? 3년 내 어디서? 그 허가구역에서 대체 토지 취득인데 포인트는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정정가액 이하. 이게 포인트예요.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정정가액 이하. 니은 디귿은 읽어보시고 의미 없고. 그래서 함정은 잘 봐요. 함정은 1번이 자기의 거중이고 3번에서 농지대토 3년 80km 가격.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액이야. 7번의 기억 농지 외 대토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알선이 없어요. 정정가격이야. 결론은 셋 중에 하나가 함정이요. 허가 절차에서 61페이지 봅니다. 허가 신청은 단독 공동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그러면 허가 신청이 기재사항 중요하지 않고 허가 신청 처리 기억 통과 니은 중요. 기억은 의미 없고 니은. 자 허가 신청했습니다. 니은 처리 기간 내 허가 있으면 허가증이 처리 기간 내 가야 돼요.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통지서가 처리 기간 내 가야 돼요. 선매 있으면 선매 협의서를 통지가 처리 기간 내 가야 되는데 그 처리 기간 내에 허가증도 없고 불허가 통지 선매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이 제도는 여기서만 쓴다. 토지를 허가지다. 다른 데서 유추해서 가지 마라.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지취업 허가증 줍니다. 되게 안 중요. 2번입니다. 무허가 계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암기합시다. 2년 30%. 2년여의 징역. 토지가의 30% 상당 금액의 벌금. 참고. 허가받기 전에 한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판례는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했다. 판례는 1번 이러면 확정적 무효다. 2번 이러면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허가를 배기하는 잠탈할 내용의 계약이면 확정적 무효.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 않겠다는 의사표를 명백히 했으면 확정적 무효. 그런 경우만 아니면 2번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경우만 아니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가 나온 거요. 비로소 무효라고 확정됐다. 여기까지 알고 맨 밑에 3번 허가받았으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넘겨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 거기에 2년이 있고 2년 그리고 3년이 있고 그리고 4년이 있고 그리고 5년이 있는데 2년에 뭐가 있어? 거기에 농업하고 대토가 있고 그래서 농대이 했죠. 농업 대토 2년 3년짜리 자기에 뭐가 있고 거주형이 있고 4년짜리가 복사사 그랬고 5년짜리에 현기오 그랬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 그러면 농대이 거주용도 2가 됐어요. 거주용도 2, 복지시설도 2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2년이요. 농업 2년, 대토 2년, 거주역 2년, 복지시설 표시설 2년. 그러니까 3년짜리는 아예 없어지고 사업시행은 4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은 그대로 이제 4년 있고 현기는 그대로 5년 있고 이 부분이 확정됐다고 확정. 농업, 축산업, 임업업, 1차 산업 전부 다 2년, 대토 2년, 거주역 2년, 복지시설, 편의시설 2년. 더 편해졌잖아요. 3년째 없으니까. 사업시행 그것만 그대로 4년, 현기 5. 확정됐으니까 암기해야 돼요. 확정됐으니까 암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주택거래 신고제가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이게 폐지됐냐 안 됐냐 이미 폐지해가지고 이게 국회 통과는 됐는데 공포가 안 됐어요. 공포를 딱 하면 즉시 시행인데 이 제도를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했는데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됐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날짜가 7월
21일인가 22일인가 이번에 공고 21일인가 22일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 했던 그러면 이때 공고가 우리 지금 시험 공고는 임시 공고인지 확정 공고 아직 안 났어요. 임시 공고 해줄 때는 국민들한테 규칙적으로 공부하라 지금 이런 얘기고 이때 공고 딱 하게 되면 뭐라고요? 공고일 현재 시행하는 법에 의해서 뭐 하라고요? 시행하는 법에 의해서 답하시오 이러고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 18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7월 18일 그럼 내일이 일요일이 19일 월요일이 20일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만약에 목요일날 공고 나면 참 애매하네 이제 공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 화, 수 중에서 공고가 딱 나버리면 확실히 없어지는데 그 이후에 공고 나면 만약에 7월 25일쯤에 공고 났다. 그러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야 한대요? 되지 시험 범위에. 시험 범위는 포함이 되지 시행하고 있는 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7월 25일 날 폐지되면 이거를 시험에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우리 희망사항이지. 우리는 이게 이번 시험에 내는 게 좋을까요?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는 게. 우리 입장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얘가 한 문제짜리고 너무 쉬운 거 얘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한 문제짜리인데 얘가 없어지면 얘 대신에 다른 게 돌아요. 다른 게. 그럼 공부 안 하고 우리는 한 파트를 또 잡아야 된다. 목요일날 제가 두 분 교수를 만났어요. 이분들 만났는데 한 분은 학과장이고 한 분은 외래 교수인데 이 두 분들이 특이하게 두 분 다 출제했던 분들이요. 지금도 출제하고 그분이 한 분이 아는 분이 그러니까 후배뻘 되는 사람이 뭐 하는 모양이요. 해가지고 나도 이번에 출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선배님 요즘 뭐 했는가? 학원 강사들은 절대 안 돼요.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학원 강사들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거 절대 출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도 지금 그분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학원 강사로 나오더래요. 한 군데에서. 아니 난 학원 강의 안 하는데 무슨 학원 강사야. 가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시청,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서울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시청,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서울도 있어요. 송파 가서 뭐 없어요. 인천도 있고 성남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해주는데 어떤 데는 문화센터에서 2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10,000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모 단체는 20만 원 받고 한 명이요. 그럼 이건 학원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 강사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출제위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공법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자 7월 21일인가 22일 날 공포되기로 했는데 이때 지금 공고하기로 했는데 25일 날 이게 폐지된다고 공고 뜨고 즉시 시행 그러면 4일 동안은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도 피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거래 신고제 어쩌라고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 전후에 지금 공고 날 것 같으니까 괜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안 나와 맥 빠지니까 주택거래 신고제는 아예 공부하지도 말고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이런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 그러면 내가 문제 좀 줄까 그러는 거예요. 문제 줄까 해가지고 그럼 진짜 줄래요? 아 진짜지 거짓말하겠어 해가지고 저한테 100문제를 주게 했어요. 100문제. 근데 불행히도 이분은 출제에는 안 들어갔다니까. 출제 안 들어간 분이 그럼 이 교수는 내가 100문제 했으니까 100문제 줄 테니까 그러면 학생들 갖다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만든 문제가 과연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분들 교수들하고 봤을 때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무슨 과목을 말을 않고 그 담당 과목 교수한테 줘가지고 맞겠다 그러면 100문제를 갖다가 너무 안 맞는 거 빼라 하고 맞겠다 그러면 100문제를 갖다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먼저 이거 우리 시험하고 맞는 거 안 맞는 거 보고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다운 받아가지고 보세요. 일단 먼저 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언제 출제합니까? 그러니까 7월 말이면 출제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부탁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합니까? 출제위원들 많지. 웬만한 교수들 다 해. 출제위원들은. 많지. 300에서 500문제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정확하게 밝혀냈어요. 출제위원들이 보통 300문제 이상 만든답니다. 문제를 갖다. 이게 3단계랍니다. 3단계. 저는 2단계라는데. 출제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정이 있죠. 선정위원. 선정위원이 이 중에서 문제를 선정합니다. 이 중에서 문제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은 선을 못 댄대요. 선정해서 주면 마지막으로 뭐라더라? 검수라든가?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문제 난이도 조정을 다시 한대. 이 사람이 바꿀 수가 있대요. 이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문제 출제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문제만 출제했을 뿐이지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 중에서 뽑히면 들어가는 거고 뽑히면 들어가는 거. 뽑혀서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냐. 마지막 가가지고 여기에서 앞전 얘기 2주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 부산에서 호텔에서 자 우리도 공부 잘해가지고 누구 한 명 들어가라고 상위 몇 프로? 5%. 테스트 요원.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들 중에서 상위 5%에 전화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26회 시험 보는데 자 시험 난이도가 적정합니까? 테스트 요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작년에 천안 있는 애가 24회 합격한 애가 교수님 왜? 올해 공법 개정된 게 있나요? 왜 묻냐? 내가 아무래도 이게 테스트 요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뭔데? 와서 이거 하라던데요? 공법 개정되어 있으면 알려줘봐요. 그래 너 들어가냐? 잘됐다. 너 가가지고 일단 문제 테스트할 때 무조건 네 주변 사람들 공법 문제 어렵다고 해라. 내가 공법 강의 쉽게 전달하고. 그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개론이 좀 어렵고 공시가 어려워서 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론이 어렵고 공시가 어려웠어요. 테스트 했는데 이분들이 좀 문제 쉽게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모양이요.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너는 뭐 맡았냐? 얘는 개론 맡았대. 개론. 공법을 안 맡고. 그러니까 테스트 요원 중에서 전 과목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은 민법, 이게 이렇게 한다고 알고 봤대.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좀 하더란 얘기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에 의해서 한다는데 문제는 7월 말부터 들어간답니다. 문제는 7월 말부터 들어가고 그러면서 분명히 하는 얘기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자기도 철저하게 피한다고. 철저하게 피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그 정상적이다. 그러면 우리 문제 출제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걸로 문제 출제한다 그러면 공법 40문제 나오면은 모든 과목에 출제자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출제한다 그러면 막 타이핑하다 오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40문제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지만 책 보고 우리는 법조문 보면은 자, 공법 법조문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주택거래 신고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이거 개정된 거 이거 몇 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게 84조예요. 84조 1항 해가지고 1항 기간은 다음과 같다 쫙 했는데 이게 개정이 딱 됐잖아요. 개정이 돼 언제 시행 그러면은 밑에가 84조 1항 이게 또 얘기 두 개 돼요. 두 개. 언제 폐지 언제 시행해가지고 그러면은 요즘은 법 정비 잘 돼 있어가지고 얘 보면서 문제 내렸더니 어라 얘가 또 있네. 근데 얘는 언제 시행한다고요? 이게 주택거래 신고제다. 주택거래 신고제 딱 해가지고 언제 없어진다. 7월 25일 날 없어진다. 문제는 지금 우리 언제고? 7월 22일 날짜로 문제 내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쓰는 법을 문제 내라고 하는데 문제 출제 이런 사람 7월 말에 낼 거 아니에요. 문제 내는데 7월 25일부로 얘는 삭제된다. 이걸 내야 되겠냐고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안 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택거래 신고제는 이제 무시하고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은 올해 주택법에서 큰 게 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 자금 파트가 국민대 기금하고 국민대 채권이 없어지고 주택거래 신고제가 없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게 하나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 안 했던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공부 안 했던 아무래도 그러면 리모델링을 얘를 갖다 신경 써야 돼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법 할 때 리모델링 이 부분 정리 다시 할 테니까 정리 다시 해가지고 우리는 리모델링 딸랑 숫자 몇 개인데 그런 택도 없고 리모델링 내용이 있다는 게 많다고 오래 생긴 거 그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62페이지 숫자 개정되는 거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의무요건 3번 신고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자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4번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문서로 명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쩐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여인기방 암기하죠. 여인기방 5, 7, 7, 10 용도 변경, 인대, 기타, 방치 5, 7, 7, 10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놓고요.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고 매수청구. 이의신청 간단합니다.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든 처분의 이의가 있으면 한 달 내 누구한테 문제에서 나와봤자 언제까지 누구한테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 시군구는 시군구 도지기는 심의를 거쳐서 결과 통보하고 매수청구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한테 매수청구. 시군구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예산을 보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서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올해 누가 골을 더 넣었어요? 어제 인터넷 떴던데 메시가 더 넣었나요? 호날두가 더 넣었나요? 누가 더 넣었던데? 메시가 더 넣었던데 메시가 어쨌다? 선정됐다. 누가 한마디 했죠? 영천에 사는 미경 한마디 했죠? 메시가 매가 뭐라고요? 매수 청구 시가 뭐라고요? 공시지가 참 다양한 방법도 씁니다. 지금 메시가 어쩐다? 선정됐다. 선은 뭐예요? 선매는 뭐라고? 감정가격. 선은 뭐라고? 감정가격. 메시가 선정됐다.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암기는 해놔야 돼. 매수 청구는 뭐라고? 공시지가. 선매는 뭐라고? 감정가. 유치하지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불허가 처분받으면 한 달 내 시군구한테 내 땅 사가세요. 매수 청구하면 시군구청에 와라 사줄 테니까.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 지정해서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매수 청구 공시지가. 단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특례해가지고 국가 등의 특례. 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기관장의 시군구하고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원래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끼리만 하는 거예요. 국가하고 지자체끼리만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얘가 완전 특이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오직 국가, 지자체끼리만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만큼은 협의에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추가됐으니까 여기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 이게 좀 신경 써놔야 돼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허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하고 샀다, 팔았다, 통보만 하면 허가에 관한 협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제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인데,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 물권 변동이거나 또는 계약을 하더라도 공공성이 확보돼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만 있는데 1번, 2번만 잘 알자고요. 경매하고 수용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 알려면 20몇 개 있으니까 알도 못해요. 경매하고 수용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놓고 밑에 4번, 5번은 공법은 뭐 취급 안 하는데 실무가면 나 중개 실무가면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 본다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선매입니다. 선매. 1번 의의는 통과하고 2번 선매요건입니다. 선매요건.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다음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기타 대리인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때 그들 중에서 매수할 때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어떤 토지냐? 공익사업용 토지다. 두 번째,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일단은 허가 신청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 신청이 있는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좌우지간 허가 신청이 있어야 돼. 허가 신청이. 그리고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업, 공공단체, 사적 주체는 안 돼요. 누군가, 그 중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원해야 돼요. 내가 사겠습니다. 매수를 원하고. 그리고 협의 매수지 강제성 없어요. 협의입니다. 협의.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 왜 이런 말 하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얘는 소유권만. 협의 매수지 강제성 없습니다. 일반인은 선매자 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선매에 따른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대상 토지는 허가구역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선매 절차 1번 통과, 2번, 3번 주 숫자 잘 잡아요. 한 달 잘 잡아야 돼요. 허가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시군구는 한 달 내에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한 달 내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럼 두 번째, 선매자로 지정 통지 받은 자는 선매자 통지받고 한 달 내 끝낸다. 통지받고 한 달 내 끝낸다. 어떻게 끝내냐 물어보면 날짜가 두 개 나와요. 15일, 30일. 통지받고 15일에 조건 제시하고 선매협의 시작한다. 통지받고 30일 내 선매협의서를 제출한다. 4번 선매협의 불성립인데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갑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면 지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냥 불허가 수용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선매 가격은 얘기했죠. 선정 매시가 어쩐다고 선정됐다. 선매는 감정가 기준. 감정가 기준. 신청서에 적힌가 감정보다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가로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문제 봅시다. 문제. 거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179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 군, 구 안의 일부 지역이면 누가요? 시, 도가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면은 국장, 하나의 시군구 아니면 시도. 2번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하면 중도의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는 상식입니다. 3번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할 때 허가구역 범위, 지정기간, 허가를 유효하는 면적을 공고해야 된다. 허가를 유효하는 면적을 공고해야 된다. 허가를 받는 면적을 공고해야 된다. O의 X요. X의 X. 허가를 안 받는 면적, 요하지 않는,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합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지정 공고입니다. 지정 공고 5일 후로 발생. 5번 국장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을 때 인정 지체 허가구역 지정 해제 끝맺음 해제 하여야 한다. 해제 축소는 하이한다. 180 허가구역 옳은 거 1번 특별시광시 특정 특단시 정부수는 토지의 투기된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격 상승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안 되지. 특별시광시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누가 나지? 국장시도 1번 엉터리. 2번 허가구역 지정되면 5년간 허가받는다? 아니요. 5년 이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이니까 1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3번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을 할 때는 중도의 심의 거쳐나 해제 축소할 땐 그러지 않는다. 그 3번 질문 은근히 잘 나옵니다. 해제 축소도 심의합니다. 4번 국장이 지정기간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을 할 때는 중도의 심의자는 미리 시도 시군구 의견 듣는다. 오케이 그래야지. 재지정할 때는 심의전에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5번 허가구역 지정되면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토지를 허가받아야 된다. 공고한 날로부터 받아요? 다음 날로부터 받아요? 속으면 안 돼요. 5일 후. 공고일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그러고 되면 속아요. 공고 5일 후.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었고 181번 허가구역 지정 옳은 것 1번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국장은 공고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군구는 국민에게 15일간 연락한다. 어이구 너무 거창한데 이거?
허가구역 지정한 국장은 공고은행을 누구한테 보내요? 누구? 시도. 시도는 누구한테 보내요? 시군구. 시군구가 국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거예요? 국가가 쓰지. 국가가. 국장이 쓰는 말이지. 도봉구청장이 국민 여러분? 반역이지, 반역.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 그러니까 주민에게 15일간 열람해야지 무슨 국민에게, 국민이 주민이겠지만, 그러니까 1번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2번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국장이 허가를 재정할 때는 중도의 심의 전에 미리 당해자에게 시도, 시군 의견 듣는다. 맞네요. 3번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목적 유사한 계약이 허가받는다.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목적이 유사하면 소유권은 좋았고 유사한 계약도 좋았고 근데 모든 토지가 걸려도 많이 걸리죠. 기준 면적 초과해야 되고 뭐 걸리는 게 한두 개 걸렸어요. 모든 토지는 틀렸고. 4번 토지걸 허가구역은 국장이 중도의 심의 거쳐 5년간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국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중도의 지도의 심의 거쳐 5년간 그러지 말고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5번 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이 왜 나옵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지 인근 지역 그런 것은 없어요. 엉터리네. 82입니다. 허가 제 옳은 것 1번 자기의 거정 주택용지 이용하기 전 토지거래 허가 신청 경우에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출문제인데 자기의 거정 주택용지 허가해 줘야죠. 2번 도시관리계 또는 토지 이용계획 새로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 급가 상승이 우려지 않아도 토지거래를 하고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뭔가 토지 이용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급등하든가 그럴 우려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지가 급가 상승이 있는 지역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허가구역 지정 절차 없이 허가구역이 된다? 말도 안 되지. 그런 데다 지정 절차를 거쳐서 공고해야죠. 4번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가 아니요 시군구. 5번 장관 허가구역 지정할 중도의 심의 거친다. 심의는 상식이고 5번이 맞네요. 183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스스로 184번입니다. 84 허가지대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국장은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익딱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정 해제하거나 지정 허가 일부 축소 끝맺음 하여야 한다. 2번 시도는 지가 동향조사를 개항조사, 지역별조사, 개항조사, 특별집중조사, 지역별조사 순에 의해서 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해했어요? 통과? 불안해 안 불안해요? 전혀 안 불안해. 3번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처벌한 제도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무슨 얘기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면 유효하다죠. 네 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유효하다. 틀렸죠. 뭐라고?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래야죠. 처벌도 하고 4번 토지거래 허가는 학문상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판례는 순수한 허가를 본다. 판례는 인가. 5번 허가구역 지정권자 허가권자 일치합니까?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고 허가권자는 시, 군, 구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1번이었으니까. 그러면 2번 하나 말고 2번 혹시 2번도 옛날에 시험 한번 났는데 시가 동향조사 할 때는 봐봐요. 개황조사는 개괄적으로 하는 거고 개항조사, 특별제품, 지역별 그 중에서 뭐가 최고 빠르겠어요? 뭐를 제일 먼저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거가 뭐겠냐고. 개황. 그러니까 개황조사 개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뭐하고? 특별 집중. 혹시 나면 아주 간다. 무슨 조사고? 개황조사. 두 번째, 지역별 조사. 세 번째, 그리고 특별 집중 조사고 허가구역 정도입니다. 개황, 지역별, 특별 집중. 어떻게 보라고? 둘, 셋, 넷이요. 둘, 셋, 넷. 개항, 지역별, 특별 집중. 옛날 우리 시험에 한번 났던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취급 안 하겠지만 혹시 나오면 순서가 그러고 됩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둘 이상 시군계에 걸쳐 허가구역에 지정되면 둘 이상 시군계에 걸쳤대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번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허가받지 않는 거래가 또 법률상 유효. 그럼 다 안 받지. 무효입니다. 무효. 3번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이행강제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행강제 그런 게 아니라 이행강제 뭐예요? 하세요. 안 해? 돈 내. 이게 이행강제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이행강제가 아니고 2년 30% 벌금이지 벌금.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유상계약의 경우 허가받는다. 예, 일단 기준면적 초과 좋았어요. 지상권 돼요. 유상계약 당연히 됩니다. 허가받습니다. 허가권자는 이렇게 길질 않아요. 허가권자는 짧아요. 어떻게? 시군구. 이건 너무 길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이런 허가권자는 시군구. 186 방법 없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 보지 말고 지문만 봅시다. 자, 문제 보지 말고 지문만 봐야 답 찾나 못 찾나? 주거지역이 200, 상업이 250, 녹지가 100,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상공 지역이 없으면 180, 도시지역에 농지 1000, 답 몇 번이네? 문제 보지 말고 녹지 100이지 녹지 100. 이거 문제 안 보고 답 찾겠는데 주거 얼마?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지역 밖에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문제 딱 봐도 문제 안 봐도 숫자가 맞는 거 3번밖에 없네. 그럼 남이 다 틀렸겠지. 문제 볼까요? 국계법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 허가를 유효하지 않냐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만 어쩌고 저쩌고 다만은 이의신청하지 마라. 이의신청하지 마라. 암기해야지. 절대 이해할 성질이 아닙니다. 187페이지 수술하시고 187 수술하고 188 허가 기준 면적이 다 틀린 것은 1번 녹지지역 안에서 90인 농지를 거래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유효하지 않는 면적은 기준 면적 한다. 녹지가 얼마라고요? 100. 농지고 뭐가 필요가 없어요. 녹지니까 100. 그러면 90은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허가를 유효하지 않는 면적은 기준 면적이니까 100 이하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1번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한 당시 당해지역의 거래를 등에 비춰 기준 면적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업지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은 최소 666 초과하는 경우로 별도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66이 왜 나와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최소 얼마에서? 10%에서 최대 얼마? 300%. 공업적은 최소 얼마에서? 66에서 최대 얼마? 368, 1980. 그렇게 되는 것이 66에서 1980 그 사이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에게 이러지 말고 66 초과하는 경우로 별도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5는 겠습니까? 5. 3번 일단 토지 이용해서 토지거래 체결하고 1년 안에 일단 토지 나머지 부분에 거래하면 일단 토지 전체 거래를 본다. 맞습니다. 이 일단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일단 토지 이용해서 거래계약 체결하고 1년 안에 나머지 토지 일부라든 전부라든 전체 거래로 봅니다. 5번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에 있어서 분할 후 최초 거래하면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거래계약 체결한 걸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잘 봐야 돼. 이는 중요하니까.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구역 지정 후 분할됐다. 토지 체결할 때 분할 후 최초 거래하면서 초과하는 거래계약 체결을 보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옵니겠습니까? 오. 5번 위사의 경우 토지가 토지계 사업을 인해서 분할된 경우 그 면적이 허가를 요하지 않냐는 면적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오예 X요. 이렇게 지금 봐요. 이렇게 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임야. 얘가 얼마 가지고 있냐? 2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이 지정하면서 자, 이 정도는 1000초감 어쩐다? 허가받으라. 1000초감 허가다. 그런데 반띵을 딱 반띵하는 게 얼마입니까? 1000. 여기도 얼마입니까? 1000. 얼마입니까? 1000 이하니까 이거는 기준 면적이 되지 안 되죠. 이렇게 분할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뭐지만 이하지만 뭐로 봐가지고 최초로 봐가지고 최초는 뭐로 본다? 초과로 보기 때문에 뭐 받아라? 허가받으라는 얘기요. 지금 4번이 그런 얘기라고. 허가구역 지정 당시는 2000이니까 기준 면적보다 컸는데 허가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반분할하면 1000이면 어쨌거나 1000 이하잖아요. 이하. 그러면 기준 면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하니만 최초 첫 번째 거를 뭐로 봐? 초과로 봐서 어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4번이고 5번은 뭐냐? 나 처음에 분명히 2000 맞는데 자 분할된데 내가 분할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로 설치해가지고 분할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1000이 됐어요.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탈법행위를 하려고 분할하는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거 정답은 몇 번이 있었나요? 열심히 풀었는데. 우리는 다 풀고 답을 몰라요, 답을. 하여튼 풀기는 다 풀었는데 답이 몇 번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예, 1번이죠, 1번. 189입니다. 자연녹지 안에 180인 토지를 허가구에 지정 후 반분할해서 거래계약 체결한다. 옳은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을 기준 면적의 200% 공고했다. 녹지가 얼마라고요? 100. 자, 기준 면적의 2배면 얼마입니까? 200. 그럼 얼마입니까? 200. 200 이하면 어쩝니까?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얘가 얼마 가지고 있대요? 180. 180을 반분할했다. 보지 말고 말로 해봐요. 말로 하자고. 90 그만하지 말고 200 이하면 허가를 안 받는데 얘가 얼마 가지고 있다? 180 분할돼. 180. 이걸 반분할해서 거래한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분할해서 거래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애초부터 기준 면적이 안 되잖아요. 기준 면적이 뭐래? 네 마음대로 분할하든가 말든가. 아니 생각해봐요. 200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니까. 180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니까. 관심도 없다니까. 나 분할할 때가 봐줘야 안 본다니까. 분할하든가 말든가. 관심 받기라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요.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분할하든가 말든가. 몇 번에 있습니까? 분할하든가 말든가 그 말이 몇 번에 있어요? 2번. 허가 면적 이하 거래물로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쉬고 합시다. 조금만 쉬고 시작 끝냅시다.